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처음 겪어보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거고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과거의 공매도 재개 이후의 주가의 변화와 그리고 공매도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 조금은 포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공매도의 세력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세우시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공매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력은 헤지펀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올 초였죠. 미국의 게임스탑 들어보셨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공매도의 타깃이 되었고, 이 공매도를 주도했던 세력이 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들이 담합을 해서 공매도 세력을 무찔렀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때렸던 주체, 그 주체는 바로 외국계 헤지펀드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주된 세력은 헤지펀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공매도가 정말 무엇인지, 한번 나무위키를 통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냥 공매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지펀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금 9개 정도의 단어가 잡히거든요.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롱숏 펀드와 헤지펀드가 탄생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실제로 앨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헤지펀드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 기업만 골라내서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장부를 털어내고 또 회계 부정을 밝힌 뒤에 공매도로 털어먹고 수익을 챙겨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는 게임스탑의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아래를 읽어보면 기업 상태를 파악해서 공매도로 날려버린다는 전략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7번째죠. 여기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또 여기 2011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거래소나 감독기관, 회계사, 투자은행 등이 아니라 공매도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였다. 그리고 마지막도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자, 가장 처음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제가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주로 헤지펀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얼핏 봤을 때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섰을 거예요. 조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부실한 기업들, 혹은 실적이나 업황이 좋지 못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처음에 보여주었던 이 문장, 롱숏 펀드와 헤지펀드. 자, 공매도 세력의 주요 주체는 헤지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롱숏 전략입니다. 이 롱숏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롱이라는 것은 매수를 뜻하거든요. 바이. 그리고 숏이라는 것은 매도를 뜻합니다. 셀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의 주요 세력인 헤지펀드의 주요 전략은 롱숏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약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죠. 그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에서는 숏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매도죠. 먼저 매도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매수하는 행위, 이게 숏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계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숏은 할 수가 없고 롱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 시장을 크게 매력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헤지펀드가 이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숏을 할 수 없고 롱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 롱뿐만 아니라 숏, 모든 전략을 다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계 헤지펀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매도,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지 조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삼성 자산운용의 헤지펀드의 개념, 헤지펀드의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 거기에서도 가장 상단에 에쿼티 해치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산업간의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고 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평가 종목을 매도하여 숏이라고 되어 있죠. 양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펀더멘탈 롱숏 전략과 동종 업종 내에서 보다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고 보다 고평가 종목을 매도하는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롱숏 전략,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매도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이 모든 종목 내에서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의 가치, 업황,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매수하는 전략, 이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반대로 업황이 나쁘거나 동종 업종 내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반대로 공매도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좋고 지금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연말까지 꾸준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제가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 기간 동안을 설정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을 살펴보면 지금 4조 3천억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6조 원이 넘는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작년과 올해 합계 10조 원이 넘는 순매도 금액이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만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 이 전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지금이 아니라 2분기, 나아가서 3분기, 4분기 더욱더 실적과 업황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외국계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주체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롱숏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공매도라는 것은 매수보다 매도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서 조금의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시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성 자산운용 홈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 이종산업 간의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 종목을 매도하여 양쪽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죠. 그 말은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같은 산업 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종 업종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이 있다. 즉 같은 산업 내에서,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같은 산업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 종목을 매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같은 업종 내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과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조금 지루하거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헤지펀드의 매수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과연 어떤 재료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면서 조금의 기준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와 헤지펀드,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